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이 이란 처리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인데요. 어떤 소식들 나왔습니까? 지난 27일이었죠. 처음으로 미국 사망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랑 무장 세력인 카타이브 헤즈볼라 소행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날 30일에 미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명분은 이라크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복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 대응을 놓고 그 수위와 방법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국 내부에선 이란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중동 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 나서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저강도로 대응을 한다면 나쁜 신호를 줘서 향후에 후티 반군이나 다른 친이란 무장단체들이 비슷한 도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는 걸 방지하면서도 또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돼서, 그런데 또 확전은 또 막아야 되는 그런 방법을 미국은 지금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뭐 이란 군사 자산이나 아니면 이런 혁명 수비대 아니면 이번 공습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카타이바 헤즈볼라 요인에 대한 공격 아니면 대이란 고강도 제재 부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확전을 피하면서도 미군 사망에 대한 충분한 응징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양자가 병립하기 힘든 상호 모순적이어서 가능할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지를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밤에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죠. 파월의 기자회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 남아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일 이제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오는데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골디락스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금리 인하를 암시하거나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선 5월 이후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3월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는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금요일에 나오는 1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오늘 UPS가 12,000명을 정리해고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빅테크와 금융을 중심으로 인원 감축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용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1월 고용 보고서에도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현재 시장 예상은 1월 신규 일자리 18만 개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달에 21만 6천 개에서 조금은 둔화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상이 맞는다라면 다소 안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치를 웃돈다면 조기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실적입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방금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 전에는 주가가 떨어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8%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시장 예상치인 16% 증가보다 더 좋았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예상보다 높은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알파벳도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4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이상 증가했고, 그래서 4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빅테크의 호실적이 이어질까요? 현지 시간 1일에 애플과 메타, 아마존 실적이 나옵니다. 관건은 4분기 실적보다 올해 1분기 가이던스 전망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전망치가 예상보다 부진하면 인텔처럼 시장 전체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